안녕하세요. 교사 유영훈입니다. 디지털 교육 연구대회에 참가하면 입상 여부에 관계없이 성취감과 뿌듯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상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상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상과 가장 큰 관련이 있는 심사 기준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적인 연구 진행법, 연구 보고서 작성 팁, 결과 분석, 보고서 검토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연구 진행을 위해서는 심사 기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교육 연구대회 요강을 살펴보면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나의 연구가 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은 배점이 높은 순으로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 및 방법에 대한 기준입니다. 학교와 학급 특색을 고려하고 학생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역량 향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틈틈이 사진을 찍고 관찰 일지를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또 타당성을 위해서 설계하신 활동이 연구 목적과 어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 내용 부분은 연구 설계가 수업 내용, 수업 후 피드백과 일관되게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업 중 사진을 찍고 한 챕터가 끝난 후나 중요한 수업을 마쳤을 때 학생들의 소감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학생 참여 및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구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설문과 역량평가의 사전 사후조사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이때 평가 및 설문 자료는 권위자의 자료를 활용하고 결과는 T검증 등을 통해 분석해야 합니다. 일반화 가능성 및 시사성은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업이 다른 교실에서도 진행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다른 학교나 다른 학급에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봅시다. 이 부분들을 보고서에 녹여내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우수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앞서 보았던 심사 기준이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마다 다른 방법으로 기준을 적용하였으니 3-4개의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서는 에듀넷의 연구자료의 입상작 탭에 있으며 연도와 대회명을 수정해 검색하시면 디지털 교육 연구대회 입상작만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연구 진행을 위해서 중간중간 아이들의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학습지에 손으로 쓰거나 구글 폼, 패들렛 등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활동이 모두 끝난 후 1학기 말에 소감을 받으면 아이들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피드백 후 수업 설계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연구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를 처음 써보시는 분이라면 기존 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재생하시면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기본 틀을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며 쓰는 방법이 있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몰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의 기본 틀은 대회 요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크게 표지, 요약서, 목차, 본문, 부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약서는 본문이 완성된 후에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을 골라 쓰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앞에 배치되어 있으니 심사위원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약서는 마지막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 보고서의 본문은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결과, 결론 및 일반화를 20페이지로 작성합니다. 각 단계에 들어가는 내용은 보고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선생님 스타일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분배는 연구 배경 및 목적 3쪽, 연구 방법 2쪽, 연구 내용 12쪽, 연구 결과와 결론 및 일반화를 합쳐 3쪽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예시이니 적절하게 분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연구 내용 부분의 기본 틀은 보통 표를 이용해서 많이 제작하고 보고서를 처음 쓸 때 가장 막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사 기준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보고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읽는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볼드체, 밑줄, 형광펜 등을 활용하여 강조할 부분을 제시합니다. 깔끔한 틀을 활용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나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심사 기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제별 프로젝트의 역량 강화, 상호작용 등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학생 피드백과 일반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성 팁입니다. 먼저 한글 문서에 사진을 많이 넣고 본문이 길어지면 렉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문서를 제작하고 문서 끼워 넣기, 단축키는 컨트롤 O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문서를 합치면 좋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양한 사진이 들어갑니다. 사진을 표에 넣으면 표와 사진 사이에 여백이 보이는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표를 블록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셀 테두리 배경이 나옵니다. 여기서 배경 탭을 클릭하여 그림 파일로 넣으시면 여백 없이 사진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사진은 보고서 파트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양한 이모티콘은 보고서를 더욱 있어 보이게 합니다. 픽사베이와 플래티콘에서 무료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컨트롤 S, 저장하기의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S 누르는 것을 습관화하시어 예상치 못한 사고에 소중한 보고서가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줄 맞추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Shift 탭을 누르지만 표 안에서 컨트롤 Shift 탭을 누르시면 스페이스로 여러 차례 누르는 것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수업이 모두 진행되었으면 끝으로 연구 결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는 양적 검증과 질적 검증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적 검증은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숫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역량이 향상되었는지 확인하고 T 검증을 합니다. T 검증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학생의 역량이 성장됐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질적 검증은 학생의 소감 인터뷰 등을 나타냅니다. 최근에는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학생의 기존 산출물과 연구 산출물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부모의 소감을 묻는 것은 다른 연구 보고서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은 연구 목적과 연관지어 실천 과제별로 향상된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일반화 가능성은 심사 기준에서 배점이 높으므로 나의 연구가 다양한 주제에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한 학급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됩니다. 보고서 곳곳에 썼던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어서 참고 문헌과 부록을 작성하시면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부록에는 본문에 담지 못한 지도안, 설문조사 자료, 사진 등을 넣으면 됩니다. 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며 오타가 있는지, 사진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한글의 맞춤법 검사를 이용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대회 보고서는 흑백 인쇄본을 제출합니다. 흑백 인쇄본을 확인하시어 잘 안 나오는 부분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출력본을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보고서는 고화질로 저장하고 고품질로 출력해야 합니다. PDF 저장 시에 저장 설정에 그림 저장 품질을 매우 높음으로 설정하고 인쇄 시에는 프린터 설정에서 고화질, 고해상도로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연구대회를 진행하는 과정과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작은 시도들이 모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 역시 연구를 진행하며 배운 점이 많았고 아직도 배우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선생님의 연구도 각자의 교육 현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연구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